이방원이 정도전 일파가 모여있던 집을 기습하여 닥치는 대로 베어버리던 바로 그때 의외로 간신히 살아남은 인물들도 몇몇 있었는데요. 먼저 정도전을 배신하고 일찍이 그의 계획을 이방원에게 알려주었던 이무는 그날 정도전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자 급하게 집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빗나가는 화살에 맞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곧바로 "나는 이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이에 이방원은 군사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명한 뒤 그에게 말을 주어 합류시켰습니다. 또한 나무는 자신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이직이라는 인물은 지붕 위로 올라가 거짓으로 노비 신용을 하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방원 일파가 지른 불길이 크게 치솟자 이를 본 궁궐 안의 사람들이 이성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궁을 호위하던 군사들도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이천호 등의 왕실 종친들이 하나둘씩 이방원을 찾아와 합류하자 이방원은 더욱 힘을 얻었죠. 하지만 이번 정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인물이 합류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는 바로 좌정승 조준이었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즉시 민무질과 박포를 보내 조준을 데려오게 했는데요. 하지만 조준은 이방원의 부름에 즉각 나오지 않고 갑자기 점쟁이를 불러다 앉혀놓고는 기륭이나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방원이 이번에는 이숙번을 보내 조준을 압박했고, 그때서야 조준은 집에서 반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정승 김사형도 이방원에게 불려 나왔는데 이 둘은 두려움에 떨며 이방원이 있는 곳으로 향했죠. 이후 두 정승을 마주하게 된 이방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두 정승께서는 어찌 이 씨의 사직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조준과 김사형은 그저 엎드려 조아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등이 어린 서자를 세자로 꼭 세우려고 하여 나와 동무 형제들을 죽이고자 하므로 내가 약자로서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저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일찍이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했고, 이 말을 들은 이방원은 "이 같은 큰일은 마땅히 국가에 알려야만 될 것이나 오늘날의 일은 형세가 급박하여 미처 알리지 못하였으니 두 정승께서는 마땅히 빨리 합좌를 의논해야 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두 정승은 이방원의 정변에 반강제적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궁 안에 있던 정도전의 일파인 변중량과 노석주는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병으로 누워있는 이성계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하고는 급하게 사람을 보내 도승지 이문화와 우승지, 김육을 입걸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영문도 모른 채 급히 입걸한 두 사람은 곧 노석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노석주는 그들에게 "임금의 병환이 위독하므로 오늘 밤 자시의 병을 피하여 서쪽 작은 양정으로 거처를 옮기고자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문화를 비롯한 여러 승지들이 모두 이성계가 누워있는 근정적으로 나아가는데, 이때 근정전을 호위하던 박위가 "적의 군사가 왔는가 안 왔는가!" 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에 이문화는 그에게 "왜 지금 임금께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이오? 피리는 왜 부는 것이오?"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박위는 어리둥절하며 오히려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어찌 임금이 거처를 피하여 옮긴다고 하겠는가? 봉화백과 의성군이 모인 곳에 수많은 군사가 포위하고 불을 지른 까닭으로 피리를 불며 경계한 것뿐이오." 이처럼 이 둘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서로에게 질문 공세만 퍼부어대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대한 빨리 이성계를 피신시켜야 했던 노석주와 변중량의 입장에선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은 다시 삼군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사태를 주시하던 사람들이 잇따라 하나둘씩 이방원에게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때 유만수라는 인물도 아들을 데리고 이방원에게 왔는데요. 그를 만난 이방원은 "무슨 일로 왔는가?" 라고 물었고, 이에 유만수는 "듣건대 임금께서 장차 신의 집으로 옮겨 거처하려 하신다더니 지금 옮겨 거처하지 않으셨으며
또 변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급히 와서 모시고 호위하고자 한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그에게 자신의 뒤를 따르게 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이천우가 유만수는 정도전의 일파이니 그를 죽이자고 청했습니다. 또한 형인 이방간 역시 그를 죽일 것을 권하자 이방원은 갑자기 유만수를 잡아세웠습니다. 그러자 유만수는 그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즉시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 이방원의 말고삐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자백하겠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자신의 종을 시켜 말고삐를 놓게 하였지만 목숨이 달린 순간이었던 만큼 유만수는 그의 말고삐를 단단히 잡고 놓치지 않았죠. 이로 인해 결국 이방원의 신복인 김소근이 칼을 꺼내 유만수의 목을 찔렀고 그가 쓰러지자 곧장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궁에 입궐한 조준과 김사형 두 정승은 곧장 도평 의사사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방원은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 등이 갑자기 궁을 호위하던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전투를 벌일 경우 당시 전력면에서 열세였던 자신의 군사들이 패할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된다면 마침 궁에 있던 두 정승들이 저쪽 편에 가담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방원은 곧장 두 정승들을 포함한 여러 신하들을 궁 밖에 운종과 거리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따로 사람을 보내 당시 궁궐의 호위를 담당하던 조은과 박위도 불러들였는데요. 이때 조은은 이미 이방원의 편에 가담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에 즉시 휘하의 군사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지만 박위는 한참 동안 응하지 않다가 마지못해 이방원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을 만난 박위는 생각보다 그의 군세가 약한 것을 보고는 모든 처부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이방원의 군사가 적은 것을 알아채고는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자 이방원은 일단 박위를 도당으로 보냈고 얼마 안가 형 이방간이 박위를 죽일 것을 청하자 자객을 보내 그의 목을 베게 하였습니다. 이후 이방원은 조은에게 명하여 궁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을 모두 나오게 한 뒤 무장을 해제시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그가 걱정했던 장애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이후 그는 정변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할 일에 나섰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하들의 공론을 모아 세자 이방석을 폐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동이틀 무렵이 되자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이성계는 먼저 노석주를 부른 뒤 연이어 이문화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문화가 들어서자 그곳에는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 그리고 사위인 이재와 몇몇 종친들, 정도전의 일파인 노석주와 변중량 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있었는데 오직 김육과 노석주, 변중량만이 평범한 관복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이문화를 본 노석주는 이성계의 교지를 전하여 그에게 교서를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문화는 이번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이를 거절하였죠. 그러자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결국에는 노석주가 급히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누구누구 등이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개국 원운을 해치고자 했는데 누구누구 등이 그 계획을 누설시켜서 잡히어 모두 죽음을 당했지만 그 협박에 따라 반역한 무리들은 모두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는다. 즉 교서의 누구누구 부분에 이번 정변의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이들 외에는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변 세력의 분열을 유도하여 반격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노석주는 이 초안을 가지고 이성계에게 가는데요. 하지만 이성계는 아직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었는지 조준과 감사형이 오기를 기다려 의논한 뒤 교서를 반포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조준과 감사형은 이미 이방원의 편에 가담한 상태였고 게다가 주요 신하들도 이방원에게 모두 가담한 상태인지라 교서를 반포하기는커녕 반격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죠. 한편 이방원은 이미 도당으로 들어가 신하들의 공론을 모은 상태였고 이후 이들을 데리고 이성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담한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심유생 등이 도당을 모으고 비밀리 모의하여 우리의 종친 원훈을 해치고 우리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자 했으므로 신등은 일이 급박하여 미처 아뢰지 못하였으나 이미 제거되었으니 원컨대 성상께서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이성계는 이번 사건의 정황을 드디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도전은 살해당했고 궁을 호위하던 군사들은 해산되었으며 신하들은 모두 이방원에게 가담하여 공론까지 모았고 궁 주변에는 이방원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죠. 즉 이성계는 사태를 파악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